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살펴볼 자료는요. 제1장 테스트 활동 관리 41점 회고에 관한 PDF 문서입니다. 네, 팀이 과거를 돌아보고 더 나아지기 위해 꼭 필요한 활동이죠. 바로 회고인데요. 오늘은 특히 그 시작 단계, 소개와 데이터 수집에 좀 더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네, 회고 중요하죠. 이게 단순히 지난 일을 곱씹는 게 아니잖아요. 팀의 작업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협업, 도구 같은 것들 이런 걸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점을 찾는 그런 과정이죠. 맞습니다. 그냥 모여서 이야기하는 시간과는 좀 다르죠. 그렇죠. 솥에서도 이 과정의 시작이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하는데요. 첫 단계인 소개에서는 목표를 공유하는 것과 함께 비난이나 판단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핵심이라고 나와 있어요. 네, 그 비난 없는 분위기. 근데 솔직히 이게 말처럼 쉬울까 싶어요. 팀에서 정말 이런 안전지대를 만드는 게 가능할지, 또 왜 그렇게까지 중요하다고 하는 건지 좀 궁금하네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흔히 심리적 안정감이라고 부르는 거죠. 심리적 안정감. 네. 이게 그냥 분위기 좋게 하자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이유가 있어요. 솥에서도 말하듯이 이런 신뢰가 없으면 팀원들이 그 진짜 교훈이 될 만한 것들 있잖아요. 네네. 예를 들면 솔직한 피드백이라든지 아니면 좀 불편하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점들 이런 걸 꺼내놓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하긴 좀 꺼려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회의 목표만 확인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모두가 좀 마음 편하게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판을 까는 것. 그게 이 단계의 진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판을 깐다. 네, 이게 잘 안 되면 회고는 그냥 형식적인 절차로 끝나기 쉽죠. 확실히 그렇겠네요. 그런 신뢰의 판이 잘 깔렸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네, 그럼 이제 다음 단계인 데이터 수집으로 넘어가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좀 더 구체적인 정보들을 모으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이제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는 거죠. 소스를 보니까 데이터를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누더라고요. 네, 그렇죠. 정성적인 거랑 정량적인 거. 맞아요. 하나는 이제 주요 사건 타임라인이라든지 팀원들이 각자 어떻게 생각하는지 같은 이야기 중심의 정보. 이게 정성적 데이터고요. 네, 경험이나 느낌 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테스트 진척도나 결함수, 테스트 효율성 같은 수치들. 이걸 이제 정량적 데이터라고 하고요. 이걸 통해서 좀 객관적인 통찰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네, 숫자 데이터죠. 근데 여기서 또 현실적인 고민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정량적 데이터는 딱 떨어지니까 명확해 보이는데 자칫하면 그냥 숫자 노름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KPI 달성했네, 못했네 하면서요. 그렇죠. 숫자에 매몰될 위험이 있죠. 반면에 정성적 데이터는 중요한 건 알겠는데 좀 모호하거나 주관적일 수도 있고요. 이걸 그냥 모으기만 하면 되는 건가? 어떻게 해야 이 두 가지 데이터가 진짜 개선으로 이어지는 좀 의미 있는 정보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연결고리가 좀 궁금해요.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실 소스에서 이 두 가지 데이터를 함께 언급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상호 보완적이기 때문이에요. 상호 보완적이다. 네, 정량 데이터는 무엇이 일어났는지 그 객관적인 현상을 보여주죠. 예를 들어서 이번 스프린트에서 결함 발견율이 지난번보다 떨어졌다. 같은 사실이요. 네, 딱 결과만 보여주죠. 그렇죠. 하지만 왜 떨어졌는지는 이 숫자만 봐선 알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이제 정성 데이터가 힘을 발휘하는 거죠. 팀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특정 기능에 대한 테스트를 이번에 좀 건너뛰었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테스트 도구를 도입했는데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좀 어려움을 겪었다 같은 그런 맥락과 이유를 파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 왜를 찾아가는 거네요. 맞습니다. 근데 진짜 함정은 어느 한쪽 데이터를 무시하는 것보다도 그 정량적인 지표 자체를 그냥 목표로 착각해버리는 데 있는 경우가 많아요. 숫자 자체가 목표가 되는 거예요? 네. 사실 숫자는 결과나 증장일 뿐이거든요. 그 이면에 숨어있는 어떤 시스템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팀 내부의 미묘한 역학관계 같은 것들은 오히려 정성적인 대화를 통해서 더 잘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단순히 데이터를 그냥 쭉 나열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 정보를 잘 엮어서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뭘 바꿔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는 과정이 핵심인 거죠. 숫자에 너무 매몰되지 않고 그 이야기의 힘을 빌리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할까요?
그렇군요. 와, 정리가 되네요. 단순히 데이터를 모으는 행위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숫자와 이야기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아서 팀의 진짜 모습을 좀 입체적으로 파악하는 과정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성공적인 회고의 시작은 결국 서로 믿고 좀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 즉 소개 단계를 잘 만드는 것, 그리고 그 위에서 객관적인 사실, 즉 숫자와 주관적인 경험, 즉 이야기를 균형 있게 모으는 데이터 수집에 달려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두 가지가 잘 맞물려 돌아가야죠. 여러분의 팀 활동을 돌아볼 때도 이 초기 단계들이 얼마나 잘 작동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만으로도 어쩌면 대선의 실마리를 잡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을 던져보고 싶은데요. 네, 어떤 걸까요? 소스에서는 분명히 일어난 일에 대한 데이터 수집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때로는 그 타임라인이나 지표에는 잘 잡히지 않는 것들이 팀 성과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거든요. 잡히지 않는 것들이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팀원들 사이에 그냥 암묵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불편함이라든지 아니면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는 못했지만 가지고 있었던 우려나 걱정 같은 것들, 뭐랄까 말하지 않은 문제들이죠. 아,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네요. 네, 과연 회고 과정에서 이런 미묘하지만 되게 중요한 정보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포착하고 또 다룰 수 있을까? 이 부분은 한번 고민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어쩌면 그 데이터 너머에 숨겨진 이야기를 읽어내는 것이야말로 팀의 진정한 성장을 위한 열쇠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